네, 윤병세 장관님, 그리고 그 외교부 직원들, 네, 기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좀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 장관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11일 날 민스크에서 4개국 정상이 회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전을 중단하고 그리고 분쟁을 동결해서 좀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는 한시적 평화안을 마련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측이 있는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포함한 무기 지원을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이고 독일은 최근에 메르켈 총리가 미국에 갔습니다만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외교부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위안안보회의에 간 이유 중에 하나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했습니다만은 현재 주로 이제 독일과 불란서가 중심이 돼서 다소 EU 중심의 그런 해법을 마련하느라고 지금 상당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은 결국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일단 이 문제가 군사적인 그런 해결이 아니라 평화적인 외교적 해결을 통해서 가능한 빨리 좀 긴장이 완화돼서 어느 정도 이것이 좀 오래 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제 EU 전체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평화안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은 부튼 간에 러시아에 의해서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렬이 될 경우에 이제 몇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군사무기, 살상무기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일각의 요구가 있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된다는 또 우려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지금 금명간에 있을 그런 이제 4자 회동 또는 이제 미국까지 포함해서 또 확대된 회동 같은 것들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분기점의 하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러시아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권 전복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현재 그런 데까지 이제 확대 해석하기에는 좀 이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서방 측에서 걱정하는 것은 크림반도 이제 사태 이후에 점점점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그것이 그동안에 이제 국제 규범에 의해서 용인되던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이것은 이제 서방 측이 인내할 수 있는 선을 넘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이제 내부적인 판단을 이웃 측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 동구 쪽을 좀 방문하고 왔는데 그쪽의 나라들이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러시아의 그러한 우크라이나 전복에 대한 그러한 의도를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결국 EU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약하고 결국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이 과연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그렇게 무너지면은 그것이 동구의 안보에도 미치는 영향이 이제 상당히 클 것이다.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에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고 결국 지금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전승 기념일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좀 관심을 갖고 또 동구의 어떤 민주화를 지원하는 입장으로서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사태 추이를 파악해서 적시에 저희한테도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스 얘기를 좀 하죠. 그리스도 지금 이제
누구죠? 치프라스가 새로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그 더 이상 그 구제금융을 이제 연장하지 않겠다. 이 구제금융이 이달 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그 연장을 신청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리스가 그러나 유로존에선 탈퇴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과거 미국의 그 FRB 의장을 했던 그린스펀은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탈퇴하는 것이 그리스에도 좋고 유럽에도 좋다 하는 내용을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의 그 유로존 탈퇴, 우리가 그렉시트라고 부르고 있죠. 이거에 대한 전망은 외교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사실 그 전망에 대해서는 뭐 EU 국가 내에도 상당히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굉장히 그동안에 이제 그런 긴축 정책에 대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는 이제 안 된다는 또 강한 또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EU 내부적으로 조율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그리스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EU의 앞으로의 그 단합이라든가 국제적인 위상이 이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절박성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에 그것이 유로존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반드시 그렇게 뭐 절망적인 평가는 아닙니다만은, 다만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단합되었던 이후에 그러한 이제 영향력이라든가 경제적 그 지위 회복 이런 문제에 이제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양측이 일부씩 양보를 해서 타협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현재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IS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IS와 관련해서 EU가 이제 종합 대책을 만들었다 그러고 10억 유로에 해당하는 그 종합 대책이라 그러는데, 시리아, 이라크뿐만 아니라 다른 뭐 요르단이라든지 터키 등에도 적용이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 그 미국의 특사가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등을 돌면서 IS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미국이나 EU 쪽에서 우리한테 어떤 그 국제 공조라든지 이걸 요청한 바는 없습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 얀보리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그것이 이제 외국인 이제 테러리스트 전투원에 관한 그런 결의안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IS와 같은 그런 극단적 폭력적 극단주의에 관련된 그런 결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2월 중하순경에 워싱턴에서 바로 이런 폭력적 극단주의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리 참여하나요? 일단 저희도 초청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정부 간 회의라기보다는 거의 각 주요 국가의 모든 분야를, 종교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각계 지도자를 부르는 그런 특이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IS에 대한 그 국제 공조 방안이 그것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한다면 우리의 그 참여는 어떤 수준의 참여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회의 성격이 이제 꼭 어떤 군사적인 그런 데 측면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 폭력적 극단주의의 재발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을 것이냐는 데 수준이 맞춰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다양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EU와 미국이 중심이 돼서 아마 이러한 여론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뭔가 자유대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일본의 IS와 관련한 특이 동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여론 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어려운 사태가 났을 때 일본을 포함해서 각국이 이제 보다 더 단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이 이제 일본의 안보 관련된 법제 개정하는 시기와 맞물려지고, 또 적극적 평화주의를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자위대 보다 확대된 국제 무대에서 역할과 연계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방침이 정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소위 그 일본의 그 집단적 자위권 개념과 어떤 연계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일본이 이런 문제는 주로 적극적 평화주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근본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본이 그 종전 70주년 그 계기로 아베다마를 이제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과거 침략에 대한 반성이 어느 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본 국내의 그 여론 동향에 대해서도 잠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나오고 있는 일본 국내 동향은, 꼭 그렇게 바람직한 동향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과거 지도자들과는, 다소 상이한 역사 인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에 못지않게 일본 국내에서는 여전히 그 과거 지도자들이 밝힌 수준의 역사 인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또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제가 이번에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런 그 일본의 특히 일본 지도자들의 과거사, 역사인식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 앞으로 나올 그 아베 총리의 새로운 담화 내용에 대해서 특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점에 있어서는 국제사회 많은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와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심윤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